사람이 떠나고 먹고 사는 산업 구조 등 모든 것이 바뀌는데도 도시는 확장 위주의 개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쇠락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위기의식은 커졌고 정부는 변화하는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도시재생특별법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됐고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600곳에 이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해 특히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목포 MBC는 앞으로 석 달 동안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목포시 모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취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건동 로그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허연주 앵커가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913년 개통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모건동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교통의 핵심인 역을 껴안고 번역을 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가 겁나 잘 살고 저기도 유달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러니까 요 길이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죠. 12시고 막 1시고 막 밤에도요? 그러면 총각들도 댕기고. 그러나 인구 감소와 도시의 확장, 산업 기반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은 모건동입니다. 현재 모건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6,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통합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첫 해인 지난 2006년보다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40%가량 준 겁니다. 일도 안 나고 골목이 없고 사람이 많았다께. 젊은 다 살았어. 집이 빈집이 없었어. 너무 세 방도 살고 막 한 집에 몇 집도 살고. 지금은요? 탱탱 비어갖고 있는데 뭐 집들이 다 비어갖고. 이 옥으로 다 비어 있어. 젊음이 빠져나간 모건동 주변 학교는 교실이 비어갔고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붐비던 상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이야기를 새로 덧입히고 매만져졌지만 옛 활력은 없습니다. 공공 주도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 결과물을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얻고자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주민의 역량이 채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시설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모건동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빈집입니다. 이 모건동 빈집은 목포시 전체 빈집 가운데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가 그렇듯 해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10분의 1 수준도 버겁습니다. 모건동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취재진이 2달 넘게 모건동의 빈집과 빈 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동네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빈집은 경관상의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이행도 어렵고 강제 철거 집행이나 활용 계획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 여건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면서 도시재생 체감 효과는 제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빈집 조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여기로 집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시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2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잦은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간 목포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한때 문화의 중심지이자 핵심 상권 지역이었던 목포시 목원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대응, 기관 중심의 한계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나고 자란 목원동에 정착한 올해 64살의 김홍수 씨. 원도심에서 운영하던 화랑을 접은 지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 일을 맡아 동네를 위해 이런저런 보탬을 주고 있지만 아쉬운 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늘어나는 빈집과 고령 이웃들입니다. 주민이 138명을 거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 독거의 독거 노인들이 한 약 20% 30% 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처럼 동네 지킴이를 자처하는 목원동 통장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이 목원동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로 주택 거주자가 58.6%, 상가를 갖고 있는 거주자가 35.4%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90%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10년 전보다 목원동이 쇠퇴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불종 때 수문당 그 거리하면 엄청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은 노령화가 되고 빈집이 공가가 엄청 많아요. 한때는 시내에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이곳 목원동 거리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인구 고령화, 하단과 남악 신도심 등의 개발이 쇠퇴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주위에 빈집이 많다고 느꼈고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열악한 재반시설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들었지만 임대료가 비싸 떠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사겠다는 매입자가 나타나면 팔고 떠나겠냐는 물음에는 22.5%는 예라고 답했고 61.2%는 정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10년이 지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빈 상업지구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전면 재개발을 원했습니다. 지역에 새로 유입됐으면 하는 인구로는 청년층을 가장 많이 원했고 다음이 은퇴자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희망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일손이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흔히 말하면 마을 사람이고 함께하는 노동자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봤었을 때는 내 가족과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 6명 이상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그때 했을 때 잠깐 하고 거기에 계속 연계해서 관광이 되고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목원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답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가질 건가.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인식되던 옛 영화는 사라지고 원도심은 대대적인 투자에도 여전히 시름시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도시를 다시 살리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진단부터 처방까지 어디선가 예측을 못했거나 어설픈 실행으로 삐걱거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도시 전문가와 함께 목원동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비어있던 상가를 청년들이 채웠습니다. 원도심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시작한 10개의 청년 점포.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인테리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관심 뜨거웠던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청년은 떠나고 대부분 점포만 남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임대료를 안 받거나 절감해 줄 때는 딱 몰려들었다가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싹 빠지는 거. 지원에 의존한 창업, 지속성에 대한 고민 부족이 낳은 초라한 결과입니다.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원도심의 정주 여건은 청년이 둥지를 틀기엔 부족합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좋았으면은 본인 자녀들을 딴 데 있으면서 남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부흥해 주길 바라는 모양을 너무 많이 봐요. 골목길을 따라 그려진 그림들. 벽화의 거리라는 재생의 옷은 동해의 공정을 거친 제품처럼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전 벽화라고 보는데 몇몇 지역에서 처음 벽화를 그렸죠. 대부분 색이 바래고 원래부터 맥락이 없는 그림인데다가 색깔도 바래서 흉물입니다. 이처럼 모자이크 조각마다 예산을 쏟아부은 목원동의 재생사업 평가는 어떨까? 연도별 사업 직후에도 사업 관리 방안 등 여러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집과 빈 상가가 즐비해도 임대료와 땅값 등 정착하기엔 여전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진지한 논의나 변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것은 목원동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함께 안고 있는 버거운 고민입니다. 오면 좋고 하지만 지켜봅시다.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팔짱 끼고 지켜본 느낌이에요. 그 동네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 느낌이에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도시의 성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경험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도시 재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독일 라이프치히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사례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황희찬 선수의 축구팀 입단과 함께 국내에 더 알려진 도시. 옛 동독에 위치한 독일 라이프치히는 1930년대 7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2000년 들어 5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시 주택의 20%인 6만 호에 이를 만큼 빈집은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산업 유출, 인구 유출, 그로 인해서 도시 쇠퇴, 빈집 발생 등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고 라이프치히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시민단체 하우스할텐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빈집 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기엔 희망자를 받아 빈집을 5년 기한으로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다가 소유자 동의하에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저렴한 또는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화물 공항 투자 등 일자리 사업의 확충과 예술,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라이프치히는 다시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목원동. 공동체 전체가 나서 해법을 모색한 독일 라이프치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무계획적인 도심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활기를 잃은 원도심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빈집과 빈상가 등 부동산 문제인데요.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들여다봤습니다. 번화했던 원도심의 밤거리. 도심을 감싸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밤 8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가로등 조명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길목 곳곳을 지키는 빈집들은 썰렁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전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취재진이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목원동의 빈집은 지자체 공식 발표보다 70% 이상 많습니다. 조사부터 철거, 강제 이행금까지 빈집 대책은 허점투성입니다.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영국. 영국의 6개월 이상 된 빈집은 맞춤형 정책의 시행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빈집을 저가 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재활용하는 거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당근 정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과세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철저한 빈집 현황 파악. 주택과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카운슬 텍스 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빈집을 철저히 조사해 중앙정부와 공유합니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활용과 철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강제 책임을 묻습니다. 빈집세가 붙으면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이외에도 강제 수용이나 강제 매각, 빈집 관리 명령 등과 같이 공식적인 강제로 행사하는 정책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유재산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빈집은 이미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어섰습니다. 25년 뒤면
전체 주택의 17%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혜택이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강제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약한 정책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려면 활용 혹은 철거 이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역 소멸과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모건동 로그. 허연주 앵커가 주민들이 직접 빈집 해결에 나선 일본 마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이현의 미야마 마을입니다. 60대 주민은 15년간 비어있던 부모님 집을 최근 빈집 매칭 서비스를 통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年前ぐらいにこの家を登録してみませんかっていう話を理事長からいただいて、その後フルサポートさんの方でバスツアーマッチングバスツアーを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じゃあぜひ登録させ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でお客様を連れてこられたのがきっかけです。 3,600세대 8,800여 명이 살고 있는 미야마 마을에 빈집 매칭 서비스가 시작된 건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건축 일을 하는 주민 기타야마 씨가 자비를 들여 고향 후쿠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빈집 중개에 나선 겁니다. 직접 조사한 마을 빈집에 1년에 3차례 희망자들을 초청해 매칭 투어를 하고 입주를 돕고 있습니다. 所有者の方、持ち主の方との関係性が強い存在の方が、早く手放した方がいいですよとか、早く貸した方がいいですよっていう助言をすることによってうまくいったって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지금까지 27차례의 매칭 투어를 통해 이뤄진 빈집 입주는 81건. 한 차례 투어에 평균 3채의 빈집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마을을 살리자며 이웃인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도 새로운 입주민의 적응을 돕는 일도 거들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더디지만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후쿠이 지원센터의 빈집 중개 서비스에 반해 이주한 뒤에 자신도 마을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동 쉼터를 꾸미는 주민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빈집을 활용해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皆さんのお世話がないとここには私はいていられないというぐらいお世話になり続けていますので、私も今度は新しく入ってきた人のためにお世話を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편의시설 위치 등 지자체마다 상세한 빈집 뱅크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도 미야마 마을의 주민들이 만들어낸 빈집 중개 서비스는 단연 돋보이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비어가는 옛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압축 도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확장보다는 주거와 상업지역, 교통체계 등을 한 곳에 집중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모건동 로그. 오늘은 압축도시 전략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일본 중소도시의 사례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250km 거리에 있는 일본 도야마현의 도야마시. 서울의 2배가량인 면적에 인구는 40만 명입니다. 넓은 면적의 인구 밀도가 1헥타르당 40명 선까지 떨어지면서 도시의 위기감은 커졌습니다. 지난 2005년 도야마시는 획기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압축도시 정책입니다. 초고령 사회 등에 따른 도시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확장 대신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도시 중심부로 다시 모으기로 한 겁니다. もともと何も施策をしない場合には当然街は広がっていきますので、それだけ道路が作られればインフラが増え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この2005年からここまでの20年に至るまでの間にその費用を抑えることは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도야마시가 압축도시로 가기 위해 선택한 핵심은 대중교통망 개선입니다.
도야마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트램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버스와 신칸센 등 모든 대중교통이 모여 있고 이 역을 중심으로 1분 거리에 쇼핑몰과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흩어졌던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거주 촉진 지구를 정하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徐々に市民の方がですね、公共交通沿線を選ぶ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そして何よりも一番大事なのは、公共交通沿線で暮らすことによって市民のライフスタイルが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成果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도심 중심지 인구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철도를 전면 개조해 만든 트램은 고령자 등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종점인 이화세 하마역입니다. 15분 간격으로 트램이 운행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私はもう高齢者になっているからとても便利です。車運転できるけど乗らなくてもこれに乗れるので便利ですよ。 이제 떠나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주민이 더 많은 도야마시. 도시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려는 압축 도시 방식의 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대기업 유치 같은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 대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모건동로그. 오늘은 지금이 딱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인구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허윤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후현의 토미카 마을. 5,8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입니다. 이곳의 슬로건은 저스트 토미카, 딱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何もかも自分たちの町で賄う必要はない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ね。無理せずに、ちょうどいい町を目指すというのが我々の方針としてやってきています。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토미카 마을은 대기업 유치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택했습니다. 바로 육아와 교육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지만 담당 부서인 어린이과를 신설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高校2年生と中学3年生と小学6年生の女の子がいます。今一番嬉しいのは医療費が高校生まで無料っていうところで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며 건물도 신축 대신 증축을 택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껴 우수교사 영입 같은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미카 마을의 보육원인데요. 최근 아이들이 늘면서 교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짓기보다는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단독주택 주거단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가족 단위 젊은 이주민을 맡고 있습니다. その子どもたちが大きく育って、小さい町なので必ず、どこかに、出て行ってしまう可能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また戻ってきていただくっていうような施策を取るために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하면서 토미카 마을에는 해마다 이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국의 원도심이 쇠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도시 개발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한편으로 원도심의 쇠락을 걱정하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시 계획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모건동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XR 확장 현실을 통해 목포의 도시 발달과 원도심 쇠락의 연관성을 짚어봤습니다. 근대도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13년 목포역이 준공이 됐고 이듬해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됐죠. 1960년대까지 목포는 이 역을 중심으로 도심 형성되고 생활권이 집중됩니다. 1966년 목포시 인구는 16만 명,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더 많았고 한때 거주 인구의 3분의 1이 집이 없을 만큼 인구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때는 다 막 두 집, 세 집 살림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많았겠죠. 목원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중심 시가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꼽히는 극장이 연이어 개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1극장. 지금은 낡은 건물만 남았는데요. 우리는 XR 확장 현실을 통해서 30년 전 모습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간판, 그리고 당시 영화 포스터, 또 외표소에는 주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화관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모든 생활 편의시설은 원도심에 다 있었죠.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 시가지에 밀집된 주거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1980년대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70년대 목포의 생활 인구는 목원동에 집중됐습니다. 1988년 1월 시작된 하당지구의 개발. 1차, 2차에 걸쳐서 3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 내 이동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도시 확장은 원도심의 활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분산되고 상권 형성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거주 공간의 틀도 바뀌었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이 둥지를 틀면서 하당에 이어 남학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다시 인구 이동이 생긴 거죠. 확장된 신도시에 기능이 쏠리면서 도시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발업자, 시행자가 외곽에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 행위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빛을 잃은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목원동 등 전국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 확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압축도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개발. 도시 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도시재생은 쇠락한 옛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켰을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200억 원을 들인 재생사업이 가져온 목원동의 변화와 이면을 허연주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100년 전 동네를 누볐던 실제 물지개꾼 이름을 딴 옥단이 길. 목원동의 이야기가 스며든 골목입니다. 지난 2014년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19개의 거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목마르뜨 거리와 구름다리 거리, 김우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거리 마디마디엔 관광객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4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다양한 시설들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던 효과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크게 산업단지를 거점화하는 경제 기반형과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 재생형으로 나뉩니다. 목원동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가 근린 재생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중 주차장 설립과 도로 정비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 활용 등 주민 주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또 남행윤차 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개월, 3개월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논의가 안 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민원 사안도 됐었고. 전국의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진행한 11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선도 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 도시재생 각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직후 단기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모두 아무런 그림자만 깃든 건 아닙니다.
목포에서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정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목원동과는 달리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1897 계양문화거리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격자형 도로를 끼고 근대와 현대 가옥들이 지난 세월을 품고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열 목포의 대표 관광 코스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더불어 지난 2017년 이곳에선 목포의 두 번째 도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전 실체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접하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5년간 711억 원이 들어간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 관광 루트 개선과 시설 정비뿐 아니라 1897 계양문화거리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형 사업이 강화됐습니다. 목포 세관 창고를 리모델링해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를 지닌 기존 건축물도 공간의 주요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곳은 1900년에 지어진 일본 영사관 건물입니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물은 계양문화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 계양의 유산과 일제감정기 일본식 가옥들도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 계양문화거리는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로 도시재생 사업이 더해지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관광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건수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된 후로는 8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전체로 효과가 확산하지 못하고 체류형 관광 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계양장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얼마든지 목원동과 계양장 일대를 연계하는 그런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도시재생이 도시의 자산과 특성, 주민 공동체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원도심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을 통해 방문했다가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생활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민 씨는 5년 전 외국 유학 생활을 접고 목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목포 원도심을 택한 건 무엇보다 지역이 주는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스텔을 열어 생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빈집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공동체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빈집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토론회 장을 펼쳤습니다.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더불어서 함께 해야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목원동에 정착한 인구는 지난 6년간 2,797세대. 떠나는 사람들의 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생활 인구의 정착입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으로 찾았다가 목원동이 좋아 머무는 이들입니다. 30대인 아영 씨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곳에 새 터전을 꾸렸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자리와 문화 프로그램, 대중교통의 개선을 꼽았습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내려와서 살까 고민을 한다면 한번 와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살아보고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전국 지역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 정주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인구를 머무르게 할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거주 인구가 떠나면서 원도심은 빈집과 더불어 상가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상황은 도심 활력도의 한 지표인데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자영업의 현 주소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직장을 떠난 뒤 요리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성민 씨. 목포 원도심을 새로운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아니 왜 그쪽에서 꼭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역장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되고 고민을 같이 했잖아요. 최근 4년 사이 전남의 자영업자는 10%가량 늘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자 등 고령층의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좀 많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개업하는 업소의 증가세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평균 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견디지 못한 자영업의 폐업률이 115%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년간 주민 곁을 지켜왔던 이 사진관도 머지않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다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때는 하루에 사진을 10,000장 정도 뺐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야 눈물도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내가 늙었구나. 목포 원도심의 공실률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MBC가 전수조사한 결과 업종의 예외 없이 목원동 전체에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의 역외 유출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청년 고용 부진의 장기화 등 악조건이 겹쳐 미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느슨한 처방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의료, 교통,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의 개선, 생활인구 유입과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 창업 교육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도시는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번영과 쇠락을 겪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해본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도시의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허연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저는 목원동으로 출근합니다. 빈 상가와 빈집이 여전히 즐비한데요. 빈 상가는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빈집도 철거마저 쉽지 않습니다. 빈집이 그냥 하나의 주택의 재고로서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뭐 사용권을 주도록 하거나 그 정보가 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막혀 있어요. 빈집 소유주가 외면하면 그뿐. 이행 강제금을 통한 집행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 급한지 어디부터 손을 볼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늘어만 가는 빈집 대책으로는 사실 활용 아니면 철거로 단순합니다. 어떤 정책을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복잡하고 늦을 뿐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 앞선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어가는 거리에 사람을 채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일자리입니다. 시장만 반짝하고 끝나는 창업 지원 등 단순한 처방의 한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민간의 참여 영역을 넓히고 도심 내 사각지대 등 예산 집행 효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저희는 4년 내에 주민 설득하고 각각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들을 성공시키기에는 약간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예산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또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개발 중심의 확장이냐 압축 도시냐 이 역시 선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관동에서 내일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